예, 1937년 안양에서 전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안양 초등학교를 1950년 18회 졸업생이에요. 초등학교만 이렇게 낮에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 대학원은 주경야독하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38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교편 생활을 하고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광복회에서 16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광복회 경기도 지부에서 지부장을 하고 중앙에서 부회장을 역임했다가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고, 다만 한겨울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쩐 일인지 문상 오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작년날에도 안양에서 지금의 안양 공설운동장 거기가 그 묘지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석한 것이 그 어린 나이에도 이상할 정도로 의아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3.1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은 평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1965년 대일 청구자금이 신청되면서 국가에서 이런 선포가 있었어요. 앞으로 독립운동자 보상을 하는데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근데 그 당시에 큰아버지가 살아 계셔가지고 너희 애비가 김인현 3.1 독립운동 때 이런 거를 했으니까 그 사실을 적어서 총무처에 내라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에는 이 안양에는 사실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의 그 중앙도서관하고 서울의 남산도서관을 가가지고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쪽 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원고지에다 쓰니까는 한 60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록에 보니까는 나간 초등학교에 그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비가 있다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엔 거기를 그냥 못 가고 그냥 그 기록물만 냈더니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3년에 다시 그 포상을 받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한 자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재판 기록을 찾아서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재판 기록을 어디에 가서 찾느냐? 그때 정부 기록물 보관소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그 기록물을 찾았는데 그 기록물을 발행받는데도 절차가 복잡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가장해가지고 지금 말로 말하면 그것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분명해야지 그 서류를 발행하지 그냥은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다시 올라가서 그 제적 증본을 해서 보낼 테니까 그것을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그 판결문이 한 20쪽 되게 나왔더라고요. 1986년 5월 달에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해 12월에 아버지의 그 독립운동 공훈이 포상으로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 기록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산사에 가다 놓고 절을 하는 기억이 그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 그건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아버지를 뒀다고 하는 그 후손으로서의 나중에 이제 긍지를 갖게 되고 지금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나간 순천 나간 신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28명이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로 해가지고 우리 중앙에는 33인 독립 선언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28분이 조직을 해가지고 28 결사대라고 하는 비밀 명칭을 갖고선 그분들이 이제 태극기라든가 또는 그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그 시위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벌교하고 나간 장날 3, 4차례에 걸쳐서 시위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일본 경찰한테 아버지가 체포돼가지고 형무소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구 복심법원에서 최종으로 이제 복역을 하시다가 1년여 만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추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서는 보니까 같이 그 활동하던 분들이 죽은 분도 있고 또는 다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 해서 조직한 것이 희지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것을 그 당시에 생각을 해가지고 했다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한 15년을 그런 봉사를 하셨어요. 만약 지금 내가 책을 쓴다고 하면은 284 비밀결사와 해지사는 과연 어떠한 일을 했나 이런 책 제목을 쓰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안 가라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안정근 의사가 하신 말씀이 옥중에서 위국 헌신, 그 나라를 위해서는 내 몸을 바친다. 이 말을 여러분한테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백성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있고 국력이 이만큼 강해지니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날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비상임 유엔에 우리나라가 선정이 된 거죠. 유엔 가입한 나라가 200나라가 안 된다. 그 중에서 180표를 얻었다고 한 건 대단한 근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국력이고 힘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이 그 뒷자리를 정말 잘 이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